네, 2022년 4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신정부와 대한민국을 향해서 닥쳐오는 거대한 폭풍, 퍼펙트 스톰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펜앤마이크에 김영삼 대표가 거론을 했었고, 동아일보의 송평인 논설위원도 거론했는데, 저도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는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온갖 쓰레기와 장애를 던져주고 떠나가는 문재인 정권, 참 비겁하고 야박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역대 최장수 기재부 장관이 되고 있죠. 어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할 예정인데, 세계 경제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망라하고 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훨씬 더 오를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는 원래 경제 성장률을 3.1, 물가 상승을 2.2로 제시했는데 이게 거꾸로 가겠죠. 물가는 3.1, 경제는 2.2. 아닐 겁니다. 경제는 더 떨어질 수 있고요. 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때문에 여러 가지 요동이 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환율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1달러가 1230원을 넘었는데 상당히 뛰고 있죠.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가 춤을 추겠죠. 우리나라가 외환 때문에 몇 번 위기를 겪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거는 1997년 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등학교 선배, 하나하나 전투는 승리했지만은 전쟁에서 대패를 한 김영삼 대통령 말년 시절입니다. IMF 외환위기에 들어갔죠. 1997년.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가 터진 2008년. 그리고 2020년에도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97년에는 1달러당 840원. 네, 그때 우리나라 수출 잘해갖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화 가치가 굉장히 높았죠. 84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2,000원까지 변동이 됩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이 국난을 IMF하고 일본, 미국이 달러를 제공해줘서 간신히 벗어났습니다. IMF는 국제통화기금이니까 지원할 수 있지만 미국과 일본이 지원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2008년에는 1달러가 1462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 우리가 미국에 통화 스와프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300억 달러를 빌려줘갖고 위기를 빠져나왔고, 2020년에도 제법 달러가 올랐었는데 역시 미국이 600억 달러를 빌려줘갖고 빠져나왔습니다. 한국은 3번의 통화위기를 IMF와 미국, 일본 덕에 극복한 겁니다. IMF에 출자한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댄 나라는 미국이고 두 번째가 일본. 한국은 1, 2위 그리고 IMF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니 쉽게 빠져나온 거죠. 그런데 이 한국을 살려줬던 통화 스와프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압니다. 미국과 맺은 통화 스와프는 2021년 12월 말, 얼마 전이죠. 지금 4월이니까 완전 종료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빌릴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떠나갑니다. 한일 간의 통화 스와프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5년 2월에 종료됐습니다. 이거를 문재인 정권은 다시 열지 않았고요. 지금 우리가 주요 국가와 맺은 통화 스와프는 중국과 유지하고 있는 590억 달러 규모입니다. 25년까지 이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몇 개 더 나라가 있지만 소소한 나라라서 건너뛰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화 스와프가 종료돼 버리면 주요 국가로부터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이 크게 더 위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큰 퍼펙트 스톰은 뭐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13일, 4월 15일이면은 김일성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들은 태양절이라고 하는 날, 4월 25일은 그 김일성이가 만주에서 타도 제국주의 동맹, 트들을 어린 시절에 기획했다라고 하고 나서 중국 공산당 게릴라 부대에 들어가잖아요. 네? 스스로 독립운동한 거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서
빨치산 부대를 이끌었는데 그걸 조선 혁명 인민혁명군이라 그러나 뒤늦게 조선인민군의 뿌리라 그러면서 그걸 따라하는 게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대한민국 국군은 뭐 광복군을 따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광복군하고 우리하고는 바로 연결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김일성은 둘 다 했으니까 뭐 이렇게 만들어서 4월 25일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을 하는데 그때쯤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7차 실험으로 소형화된 핵탄두 개발이 확인되면 그걸 탑재해서 다탄두로 미국을 때릴 수 있는 화성 17형 시험 발사를 다시 할 겁니다. 상당히 북으로부터 오는 위협이 큽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박진 의원이 단장으로 갔던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포괄적 전략 동맹을 부활시킨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안보를 미국과 같이 하겠다. 즉 한미동맹에 가장 큰 방점을 두겠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인데 대한민국 군부대가 아닌 평택에 있는 한미연합사부터 방문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유감으로 보고요. 그리고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이종섭 전 합참 차장을 지명했는데 그는 한미동맹을 주로 관여했던 그런 군인입니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 후보로는 박진 의원을 거론하고 있는데 박진 의원은 뭐 서울법대를 나와서 옥스퍼드를 나온 아주 영어에 능통한 역시 미국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리고 국정원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국정원장 후보로는 고려대학교 영문과를 나온 권춘택 주미대사관 정무 204 지낸분을 꼽고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을 주로 상대하면서 CIA와 많이 협조했던 즉 한미 정보 관계에 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보 책임자들을 주로 미국과 가까운 사람을 지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에 많이 의존하게 되면 주사파가 일어납니다. 이 문재인 정권에서 동맹파 자주파 싸움이 있었는데 자주파가 득세했죠. 근데 이 자들이 지금 북한의 도발 등으로 지금 쭈그러들고 있는데 너무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 위주로 가게 되면 자주파들이 또 민족주의 내세워서 들고 일어납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했으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아마 전투 물자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점점 글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투 물자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 방위산업한테는 상당히 기회입니다. 우리나라 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해보고 성능 테스트를 받아서 그것이 앞으로 무기 수출하는 데 대단히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이 386 자주파들은 우리가 미국에 종속됐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서 실험해 보면 거기서 러시아가 쏜 이스칸데르 미사일, 북한이 제공했는지도 모르는 그 미사일을 요격해낸다면 그거는 북한이 지금 이스칸데르하고 에이타킴스를 개발해서 씩씩거리는데 그걸 막을 수 있다는 능력이 입증되니까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전후 복구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게 북한이 핵 개발을 너무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는 핵 공유라든지 핵 재배치를 받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한미 동맹 강화는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지만 너무 가다 보면 주사파가 일어난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퍼펙트 스톰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윤석열 정부의 이 직면한 도전이 뭔가 하면 중국입니다. 서해에 가게 되면은 저 신의주하고 중국 대련쯤에서 쭉 남쪽으로 내려오는 동경 124도선이 있습니다. 이 선 서쪽으로는 한국 해군이 아예 못 들어가도록 중국 해군이 막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해는 자기네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인데 한 100여 해리 더 나와서 한국 해군이 들어온 걸 막고 있죠. 이거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게 남중국해에서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무시하고 미국 함정을 집어넣어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해군도 똑같이 전서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항행의 자유작전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중국과 대만 사태가 심각해져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해군이 굉장히 위축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만을 돕고 안 돕고에 관계없이 대만과 중국 사이에 대만 해협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오는 유조선 등 많은 배들이 오는데 거기를 다니지 못하게 되죠. 그 해협을 다니는 배들이 위험하게 되는데 그 우리 선단을 보호하려면 한국 해군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중국 해군이 서해 124도
서쪽 바다는 아예 못 들어오게 하게 되면 우리 해군 작전은 위축이 되죠. 지금부터 부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차기 정부에서는 해군이 추진해온 한국형 항모를 짓지 않겠다는 쪽으로 가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판단입니다. 한국형 항모하고 공격 원잠을 빨리 해서 대만 해협에 파병해서 우리의 선단을 지켜내야 됩니다. 미국 항모함대가 다른 작전을 갔을 때 그 빈 역할을 대한민국 항모함대, 대한민국 공격 원잠들이 해야 됩니다. 대만 해협까지 가서 말라카 해협까지 가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중국의 도전이 윤석열 앞에 당해온 큰 위기입니다. 제발 한국형 항모하고 공격 원정 사업을 접는다. 한미 동맹에 취중해서 뭐 쓸데없는 투자를 줄인다. 이런 발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아주 독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죠. 문재인과 이재명 문전옥답 이전투구. 문재인은 앞으로 감옥에 가는 게 답이다. 이재명 앞에는 투옥과 구속이 있다. 라는 요즘 사자성어를 누가 만들어 유행시키는데 그걸 막기 위한 방탄. 이 두 사람이 구속되면 이 두 사람을 아바타처럼 움직였던 386 세력들이 위태로워지니까 총력을 다해서 막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앞으로 광우병 촛불 시위처럼 허위 정보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이 세력들은 이들의 뒤에 있는 또 수상한 세력들은 이명박 정부 초기 이명박 정권이 압도적으로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집권했지 않습니까? 엉터리 사기 정보 MBC가 앞장섰죠. 광우병 소 미국산 그걸 퍼뜨려서 이명박 정부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이걸 허위 정보로 흔들었습니다. 지금 김민석 의원이 유경수 여사를 거론하면서 김건희 씨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국 씨 딸이 이제 대학도 입학 취소, 대학원 입학 취소, 좀 지나면 의사 면허도 취소될 텐데 그걸 거론하면서 그의 어머니 정경희 씨가 충격받았다는 걸 거론하면서 김건희를 비난합니다. 이거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식으로 갑니다. 지금 이 386 세력들은 광주를 성역화했습니다. 그렇게 성역화될 결정적인 요소는 아닌데도 온갖 걸로 치중해서 거짓 정보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세력이라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도전은 안철수로부터의 도전입니다. 안철수 씨는 지금 공동정부를 만들겠다 뭐 했는데 지금 대학교수 출신인 최모 씨를 교육부 장관으로 밀었다가 잘 안 되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태규 의원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밀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태규 씨가 인수위를 사퇴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 안철수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는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안철수 씨를 총리에 지명해서 청문회에서 떨어지면은 그걸로 끝내거나 아니면 합당했을 때 당대표로 만들어서 당대표 잘못하면은 내보내면 그걸로 정치적으로 끝낼 수 있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철수는 다 노했습니다. 안철수 씨는 이미 그 정도는 꿰뚫어 보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정치를 하는 거는 아마 이분이 정치력을 잃는 순간에 자기가 쌓아왔던 사업이 다 무너진다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담을 쓰는 자리에는 안 가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이 3명밖에 안 되는 정당인데 내 사람 한두 명은 장관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죠. 이것이 아마 윤석열 정부를 조금 힘들게 할 겁니다.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면목이 없다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그랬는데 면목이 없죠, 사실은. 그리고 홍준표 씨는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하고 있는데 아마 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당선인한테 필요한 거는 김이박홍한, 제가 대선 때 얘기했던 김종인 씨를 잡고 이정석 당대표를 잡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도움을 받고 홍준표의 도움을 받고 안철수의 도움을 받아야 그래야만 간신히 민주당을 이긴다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구도입니다. 근데 김이박홍한이 지금 깨져나가고 있죠. 근데 민주당은 자기네가 살기 위해서 검수완박으로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도전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개입하면
정치 중립에 대한 검찰의 문제에 개입했다. 입법부 문제에 개입했다는 비난이 나올 거고. 또 검사들이 뭐 김호수 총장부터 사표를 하고 막 던지고 싸워도 역시 그게 검사가 정치행위를 한다는 비난이 일 테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 민주당이 장악한 입법부를 통한 입법 독재를 막을 방법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퍼펙트 스톰이 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 퍼펙트 스톰을 뚫고 나가는 한 방법으로 북한의 도발을 단호히 대응하자라는 걸 제의합니다. 이 주사파의 뿌리는 북한 김정은입니다. 그 뿌리를 치자는 겁니다. 민주당의 뿌리를 치자는 겁니다. 이 주사파하고 김정은 세력이 같이 가지는 않아요. 근데 서로 적당히 이렇게 발을 맞춰 갑니다. 그걸 치자입니다. 그걸 치는 데 있어서 한미동맹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한미동맹은 미국은 중국을 의식해서 오히려 북한 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통수권자 대통령 윤석열의 단호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평자권을 활용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또는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책으로 삼축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맹점은 삼축 체제를 이끌 삼축 작전사령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킬체인을 하기 위해서 육군이 미사일 전략사령부를 준비했다고 하지만 킬체인은 육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군도 해야 되고 해군도 해야 됩니다. 이 세 개의 군을 통합해서 하는 사령부가 없고요. 북한이 쏜 미사일을 막는 KAM들은 공군의 미사일 방어사령부가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KMPR 대량 응징 보복 작전은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전군의 포병까지 다 참여해야 되는데 이것도 통합된 사령부가 없습니다. 이걸 하나의 전체를 아우르는 사람이 필요한데 저는 킬체인과 KAMD 그 다음에 KMPR을 통합할 조직으로 공군작전사령부 직속으로 있는 KTMO를 추천합니다. 계급에 관계없이 이 조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킬체인과 KAMD 대량 응징보복 작전은 우리 지상군 부대가 이동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미사일, 포, 그리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전투입니다. 다 하늘, 에어를 통한 작전입니다. 이 공군 총사령부인 공군작전사령부에는 전투사령부, 기동사령부, 방공관제사령부, 미사일 방어사령부가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사령부가 아까 KMD를 하는데 이걸로는 안 되고요. 이 공군작전사령부 직속으로 항공우주작전본부하고 방공통제소가 있고 탄도탄 작전통제소가 있습니다. 이 탄도탄 작전통제소가 코리아가 붙어서 그렇지 KTMO입니다. TMO. 미국도 미국 방어작전은 공군의 TMO가 합니다. 이 TMO가 선제타격으로 날아가는 모든 우리의 미사일 작전을 통제하고 그리고 살아남아서 올라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다 잡는 작전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전군을 지휘해서 도발한 북한을 초토화시키는 KMPR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작전은 뭐 육군 지작사도 합참이 할 수 있겠죠. 저는 이거를 빨리 우리 통수권자 대통령께서 군이 뭔지 파악을 하고 군을 하려면 이 머리가 9개 있고 몸통이 하나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손은 2개, 발은 2개, 뭐 눈은 2개 있어도 머리는 하나니까 통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머리는 하나여야 됩니다. 빨리 이걸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돼야만 미국과 연합도 할 수 있고 네. 우리가 지금 천안함 사건 겪고 난 다음에 서방사 만들었죠. 해병대 사령부에. 그건 뭐 제대로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미리 하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북한이 워낙 핵을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핵공유, 핵개발, 미군 핵 재배치입니다. 이걸 하려면 이 통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군의 KTMO를 삼축작전의 핵심부로 지명해 놔라. 그리고 물가 억제에 윤석열 당선인은 정말 진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환위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재인 이재명 세력이 검수완박을 계기로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맞설 수 있는 방법은요. 또 하나의 방법은 전두환 대통령처럼 본인이 수고를 감수해라. 매일같이 시장 찾아가고 전방부대 가고 어디 가고 계속 검증을 해서 우리 행정조직이 움직이도록 하고 거기에서 현장 말을 듣고 뭐 남대문 시장 가서 국밥도 먹을 수 있는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계속 하면서 일선을 누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도발하면 미군에 통보는 하되 단호하게 대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퍼펙트 스톰 다가옵니다.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서해 중국이 시추시설한 것도 모른 척하고 있다가 직접 발견했음에도 SBS가 보도하니까 그때서야 대응 다 했다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정권입니다. 아주 골치 아픈 건 다 떠넘겼어요. 그리고 자기는 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사저를 새로 짓는 양산에는 KTX도 쓰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이제 점점 더 386 중심 세력들이 봉화마을에 모이다가 양산 평산마을에 모이겠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시고 국민을 상대로 그 다음에 적을 어떻게 칠 것인가, 경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환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현명하니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